불빛이 반짝반짝거나 궁금하고 자 저기 무슨 동네가 저렇게 밤비대 불빛이 전국의 불빛을 보고 네. 굉장히 유혹돼요. 궁금해했는데요. 화려하니까. 북한에 맞아요. 불이 없어요. 네, 깜깜해요. 5시부터. 그 우리를 건네다 주는 그 북한 아줌마가 감자 한 마대를 이 군대들한테 주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무슨 일 생겨도 나는 무조건 올 겁니다. 이거를 한 5장 썼어요. 부모님한테요. 또 어머니는 탈북을 하라고 또 먹을 게 네. 없으니 가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남아 있는 가족들한테 피해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빨리 나왔거든요. 중국에도 빨리 왔고 남한에도 제일 빨리 왔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사망한 걸로 그렇게 됐거든요. 아니면 아버지가 당원이라서 당증도 다 뺏겨야 되고 아버지도 뭐 그 속이 없어지만 거기서 간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내려야 되고 당증도 다 내려야 되니까 이제 사망한 걸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살아서 돌아오지 말라고 그냥 네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곳으로 된다 해버린다. 중국에서. 예. 근데 예. 94년도에 김일성이가 죽었잖아요. 예. 95년도부터 사실 우리가 북한의 위기가 있었는데 97년도에 우리가 보건 당국에서 공식 집계한 건 550만이 죽었거든요. 전 세계는 300만이 죽었다는 거 그렇지. 557만 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죠? 다 굶어 죽고. 아사장. 그다음에 아사죠. 90점에가 97년, 96년 정확하게 10월 20일인가 그 함경북도 화성에 있는 그 중국 단동에서 콜레라가 터졌어요. 그래서 30만 명을 콜레라 환자들을 다 압록강물에 쳐넣었어요. 중국 당부에서.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그 어떤 화성에 있는 어민이 압록강가 가서 물고기를 잡아본 게 발탁이 돼서 평양 밑에까지는 안 갔어요. 함경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6개 도가 다 콜레라로 전국 확산 강타했어요. 평양 밑으로 안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해 10월 9월 7일인가 9월 7일일 거예요. 12.3.1벌 항해북도 항해남도의 12.3.1벌이 다 물에 잠겼어요. 홍수로.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 죽고 갑자기 이게 모든 식량이 다 땅굴로 들어갔어요. 북한이 갑자기 무너지진 않았어요. 우리가 더 잘 알죠. 모든 식량들을 다 피복들을 장군님의 유언이 있어요. 김일성 유언이 우리가 50년도 전쟁에서 진 이유가 식량과 피복이 없어 우린 졌다는 유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약과 쌀들을 다 땅굴로 넣다 보니까 김일성이 죽은 이후로 97년도부터는 배급이 없죠. 그리고 농사가 망하고 그 다음에 콜레라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가 거의 무슨 재난의 해로 특별 지정이 그리고 됐어요. 그 당시에 550만 명이 사망을 네. 했으면 네. 인구의 4분의 1? 그때는 한국이 2천만 명이고 우리가 5천만이었거든요. 북한이 더 많았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아닌데? 남한이 2,300만이고 우리는 5천만을 배웠거든요. 예. 그러면 북한의 인구가 거의 거의 10분의 1이 북한이 4천만, 남한이 4,500이고 맞죠? 우리는 북한이 네. 계속 2,000에서 2,200만 명.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는 2천만 남한 동포들을 맞아요. 해방하자. 예, 이렇게 맞아요. 배웠거든요. 그래서 네. 거꾸로 생각했는데. 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또 사망하고. 엄청 많아요. 네. 거의 병원에 하루에 800명 이상 죽어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은 춥잖아요. 4월부터는 북한에 눈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한 5월 정도 돼도 땅이 얼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의사 간호사들이 다 손 이 땅 그리고 전염병 환자니까 이게 또 김정일의 특별 지시로 전염병이니까 새어 나온다 해가지고 비닐방막을 땅 밑에 무조건 2m 파고 넓이 3m, 5m 파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도 다 묻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약이 없. 그 흔한 소금물도 없어가지고 진짜 그냥 소금도 없었어요. 저 소금도 못 먹었어요. 소금도 없고. 네. 항생제는 아예 구할 수가 아니 그거는 페니실린은 꿈 황금 아니야. 덩어리고.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각 병원마다 페니실린 5개 줬어요. 각 병원에 한 달에. 한 달에 5개. 예. 그럼 5개 가지고 어느 환자한테 들어가요? 그죠? 그 장마당에서 사와야 되고. 예. 장마당에서 또 살려고 다시 하니까 또 돈이 장마당에서 없고. 약을 사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럼 예. 병원에서 놔주는 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돌아갔거든요. 그 페니실린 하나는 또 국내산은 비싸요. 북한도 국내산 항생제는 비싸요. 순천제약에서 중국 것도 나오는 싸고. 거 굉장히 예. 비싸고. 북한산이 비싸고. 북한산이 엄청 비싸요. 어. 한 3배가 비싸요. 중국산이 중국 거는 조금 싸고. 그나마 싸고. 효과가 사실 약하다고. 북한 거보다 중국산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네. 중국산이 더 좋을 텐데 그 약이 더 효과가 약간 있죠. 우리 민족주의 우월성. 그치. 북한 우리나라 게 콩이 최고다. 더 좋다. 그래서 북한 항생제는 그때 비싼 거는 이건 좋은 거다.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좀 길다.
예. 유효기한 임박한 거는 5kg였고 유효기한 긴 거는 그때 쌀 한 5kg인가 2배. 저희들이 2002년도에 중국 왕청에 저희들이 어로봉사를 왕청. 갔었거든요. 왕청. 그때 왕청. 그 도만강, 압록강을 보기도 했는데 네. 참 그때 산이 그냥 빨갛게 네. 나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북한이 이렇게 참 살기 힘들구나. 벌거숭이 산이죠. 그러니까요. 중국은 잘 살았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중국이 못 살았는데 북한에 비하면 더 잘 살았고. 그렇죠. 그때 한국은 또 중국은 한국이 너무 잘 살았고 또 부러워했고. 그때 저희들이 2002년도에 그 중국 왕청의 조선족들을 치료했는데 조선족 의사들이 한국 의사들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약을 많이 또 받아가고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개성공단에 저희들이 병원을 시작을 아. 했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 2004년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이유가 약 하나가 황금과 같은 값어치가 있어요. 그렇죠. 약을 구하지 못했으니까. 많이 훔쳤을 그때 그 노동자들이 음. 약 많이 들어간 거 재고 파악 안 하셨죠? 많이. 그러니까 그 남북 병원이 같이 했었으니까 재고 차이가 많이 나죠. 북한에 많은 정말 분들이 훔쳤을 텐데. 맞습니다. 필요한 약이 있다 하면은 그렇지. 저희들이 약을 줬죠. 그럼 그 약은 결국은 또 무기 만드는 데는 쓰지를 못하니까 네. 아픈 사람들 가니까 약을 많이 제공했는데 그때 저희들 그린다크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에서 사실 우리 별로 안 좋아했어요. 대부분 또 교회를 많이 다니고 남한의 의사들은 종교 이런 북한에 거 보면 맞아요. 조금 맞아요. 잘 사니까 또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있지. 또 그린다크스 영어를 쓰니까 또 안 좋아하지. 아, 미국 놈. 그렇지. 그 국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5만 명이 예. 있었거든. 그때 약을 가지고 가서 치료하고 또 북한 전역에 필요한 항생제를 주면서 인도적으로 그때부터 싹 그냥 태도가 바뀌더라고. 야, 이게 북한의 항생제가 정말 필요한 그렇죠. 지역이구나. 예. 귀한 약이죠. 귀한 약이죠. 예. 그러니까 그 벌거숭이니까 북한에서 그때는 과가 외과가 제일 잘 살았어요. 왜? 내과. 외과. 외과. 이게 다치거나 손상이 오는 분들은 외과로 다 와야 되니까. 그리고 수술을 해도 충수염 수술할 때도 우리가 마취약이 없어요. 그렇죠. 촛불 켜놓고 생으로. 생으로 진짜 이게 생으로. 그 끈으로 묶어놓고요.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끈으로 다 묶어놓고 손에다가 송곳 쥐어줘요. 뭐 아편 먹고 해야 되겠네. 아니 수술해야 되니까. 수술해야 돼. 그래서 뭐 병원에서 아편을 먹이진 않고 그냥 마취가 없으니까 맞지였어. 입에다가 돌 하나 이렇게 천으로 감싸가지고 입에다 물어주고요. 예. 본인한테 송곳 쥐어줘요. 그래가지고 아플 때만 찌르라고. 우리 충수염 수술 근황했어요. 참으라. 그럼 또 참아요. 그리고 또 학교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쌍꺼풀 수술 내가 많이 했었거든요. 면도칼로 끄어주고. 근데 또 쌀 그거 우리가 한 20kg, 한 30kg 받았거든요. 예. 그 쌍꺼풀 수술도 그냥 잘 참아요. 북한 여자들이. 마취 없이. 아, 네. 그래? 맞아요. 예. 네, 잘 백 저보다는- 회장님은 아프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이거 할 때는 제가 한 이만큼 쨌는데 저는 이게 그 외과 과장이 거즈를 이렇게 꽉 물어주더라고. 거즈를? 이거 물고 참으라고. 마취는 마취 없지. 안 했고. 네. 아, 생으로 하신 거예요, 회장님도? 생으로 했지. 어. 그래서 그 거즈로 꽉 인내심이 물고 독하시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얼굴에 쓰이지 않습니다. 엄청 이게- 독하시네. 이 봉합도 안 해. 희한하게 봉합을 안 하고 그냥 그 다 해놓고 거즈로 수세했고 요도로 발라놓고 받쳐놓고 또 붙이고 뛰라. 이건 엄청나게 아프지. 아프지.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해가지고 기술원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순천 제약공장에서는 페니실린, 마이신 섞어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비니실린 또 놔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동생이가 지금 수풍발전소 병원의 그 기술원장 하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같이 가니까 아까 우리 조 선생님 말씀하지 와 이게 혈관 놓는 거 그는 감각으로 탁 찔러가지고 해주는데 와 완전 귀신처럼 잘 놓더라고. 한 수사는. 방에. 북한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들 많이 만나봤는데 네. 그분들이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배우고 싶은 의지가 굉장해요. 그리고 빨리 습득을 해요. 머리가 좋아요, 북한의 의사들이. 근데 단지 없는 거는 약이 없다. 그렇죠. 기계가 없다. 엑스레이 기계를 보고 이게 뭐냐 물어볼 정도로 엑스레이 기계도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는데 최첨단이 들어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공부 제일 못한 애들이 영어반 넣었거든요. 5개 반이라 그러면 4개 반은 다 러시아어고 1개 반 공부 못한 애들만 영어반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놈의 영어는 이렇게 진짜 공부 안 하는 꼴통들만 넣는 반이고 의과대학 다닐 때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로 배워서 아니다 그러면 여기는 캔서 이러면 우리는 칸체르하고 배우고 칼시너마 이러면 우리는 까르치너마 배웠기 때문에 장비 갖다 줘도 다 러시아 60년대 70년대 장비였거든요. 예. 녹이스러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없죠. 그거 내가 수술을 생생내는 할 수가 거예요. 없죠. 네, 전기가 없어요. 그렇죠.
전기가 없어요. 링거액도 없고 없어요. 아예 흔한 없죠. 서건물도 없고 소금물도 없고. 중국에서 유통기한 지난 약들이 다 우리 데 오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북한에 그때 저희들이 남북 병원을 했을 때인데 2005년도 그때 북한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부분들은 자존심을 굉장히 많이 내세우기도 하고 또 자긍심을 했는데 의료 부분만은 그분들이 솔직하게 아 우리 약이 없다 좀 도와달라 도와주면 너무 고맙겠다 솔직하게 말씀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없어도 있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북한이 못 자존심, 살아도 네. 잘 산다 말을 네,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건 그만큼 간절하니까. 아, 간절하니까. 그렇죠. 간절하니까. 간절하죠. 약이 필요한데. 네, 그럼요. 그리고 자기 약을- 가족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약을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약을 간절했어요. 달라. 자존심도 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저희들이 약을 또 남한에는 약이 많거든요. 아프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죽기 직전이니까. 네. 그분들이 그때 약을 받고 나서 그때 진실한 마음을 말씀을 하는데 약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조수아 원장님은 이제 북한에서 의사를 또 하시고 청진의대 나오시고 또 우수한 인재인데 또 탈북을 그렇게 용감하게 하시고 또 후회가 남한에 안 와서 또 의사가 되셨는데 후회가 안 어떻게 이런 어려운 과정을 남한에서는 어떻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하셨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정보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이게 모든 의과대학을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오늘 뭐 하세요 하고 다 시켜요. 그럼 하기만 하면 돼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한국은 저게 나침판이 없어요. 네. 내가 알아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알아서 쉬어야 되고. 근데 정보가 없으니까 모든 한국인 의과대학을 다 전화 돌린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고조내리네 북한에서 의사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듣지도 않고 그냥 다 삐 하고 끊더라고요. 장난 전화인 줄 알죠? 네. 그리고 또 전화하면은 그러면 어느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나는 한국말 쓴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듣는 사람은 듣는 그게 사람은 맞죠. 아. 이해를 못하나 봐. 그러니까 말이 자꾸만 누구시라고요? 어디라고요? 자꾸 얘기하니까 약간 또 짜증이 나더라고요. 말을 3번, 4번 얘기해도 똑같은 말을 물어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쓴다고 하는데 이분들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돌다가 한 3번, 4번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은 그 연대 의대 그 총장 하셨던 분이 그때는 학과장님이셨어요. 예. 통일에 워낙 관심이 북한 의료에 관심 많으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전화 받더니 또 익숙한 목소리인 거예요. 또 안녕하십니까? 또 똑같은 멘트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고조내리는 북한에서 의사질 했습니다. 이건 한국에는 의과대학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뭐 알려주시라요?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익숙한 목소리니까 이분이 아 그 혹시 토익-토플 점수 토플. 있냐? 예. 토익이 뭡니까? 했더니 영어래요. 미국 놈이 그딴 거 영어, 그딴 거 미국 놈이 그딴 거는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씨름만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교육을 받으래요. 그래서 일단 그때 연대 간호대를 지금은 의사는 토익-토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의대는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되는데 편입이든 그거든 안 되니까 그냥 이거를 조금 공부를 수능 뭐 지금 면접을 본대요. 면접 시험을. 그래서 그 학력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이걸 공부해서 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한국에는 수능 10년치를 다 배웠어요. 영어는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해보는 또 자신 있고 병리도 자신 있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와 깜짝 놀랐어요. 이 한국의 의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질문을 다 줘요. 답도 다 줘요. 예. 여기는요. 무슨 기침이란 주제를 주고 막 혼자서 여기저기 그냥 구비구비 뭐 하여간 뭐 온 산을 다 뒤져봐야 돼요. 예. 그래서 돌출해야 돼. 얘가 기관지염인지 폐렴인지 결핵인지를 돌출하니까 암인지. 그래서 여기는 너무 양이 포괄인 거예요. 그렇죠. 야, 한국의 의사들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북한에는 다 줘요. 암기 공부. 질문 다 주고요. 네. 답 다 줘요. 남한에는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을 그리고 어려운 거기는 거. 병원장님 의대 공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장군님의 사상이 중요해요. 그렇지. 그래서 장군님의 사상이 무조건 5점 만점 맞아야 되고요. 근데 의대 시험을 의사 공부를 만약에 의사 공부를 5점 맞았다, 장군님 시험을 3점 맞다 졸업이 안 돼요. 맞습니다. 무조건 장군님 시험이 우선이에요. 과목도 많아요. 그거는 필수 통과 시험이네, 그죠? 필수 시험이에요. 예. 정말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근데 어떻게 또 시험을 의사고시를 통과를 하셨죠? 진짜 차비 1,000원이 없어서
연세대학교에서 목동까지 7시간을 매일 걸어 다닌 적도 있어요. 1,000원이 없었어요. 목동에서 연세대학교까지 고생 많이 하셨네. 걸어서 공부하러 가고. 네, 차비 1,000원이 없었어. 지하철 탈 1,000원이 없었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영양실조 오니까 이게 아침엔 이게 학교 나가면 남들은 커피 마실 때 나는 하루 세끼 한 끼 먹을 돈도 없으니까 그때는 생계비를 38만 원 줬는데 서울의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뭐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12,000원 남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계를 합니까? 그럼 북한에 있을 때부터 더 힘들게 살았네요. 나는 이 남선이 그렇지. 자본주의가 고생 많으셨네. 북한 동포 여러분 남선 쉽게 보지 마시라요. 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치.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과씨알 5,000원, 5,000원 하는데 사과씨알 5,000원 하는데 그 살 돈이 없어가지고 슈퍼를 한 50바퀴 돌았어요. 그 집에 왔는데 너무 먹고 싶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과 한 개를 먹고 싶었는데. 밤새 울었어요. 건강. 그래서 아침에 또 수업 시간에 가면 교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눈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못 먹으니까 영양실 좋으니까 잠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바늘 30개를 묶음을 묶어가지고 북한의 정신으로 그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30개 묶어가지고 잠이 올 때마다 찍었어요. 잠이 오래 바늘 찍어요. 그러면 맨날 피가 바지에 맨날 떡지떡지해가지고 그렇게 졸음을 이겨내고 영양실 좋으니까. 근데 어느 날 실학민 교수님이 얘가 맨날 보면 입술이 맨날 터져 있고 32kg가 나왔어요. 영양실조 걸렸어요. 32kg라면 그냥 빼밖에 없는데. 그냥 히치히치. 그러니까 교수님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교수식당 데려가서 수아야 엄마 아빠가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냐면서 그때 5만 원 새로 나왔나 봐요. 5만 원짜리를 20장을 이렇게 세 돈을 해가지고 주면서 어느 교수님 연세대학교에? 연세대학교에 그 이정열 교수님이라고. 이종열 교수님. 이정열 교수님. 이정열. 네, 5만 원짜리 20개를 주셨다면서. 내 한대 있는 책들은 다 네가 공짜로 줄게. 내 감옥에 있는 책은 사지 마. 그래서 교수님이 엄청 도와주셨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도와주셨네. 내가 엄마가 그냥 엄마처럼 힘들 때마다 얘기를 하면서 이겨내야 된다, 버텨내야 된다. 여자 교수님이었네요. 여자 교수님. 근데 그분이 그리고 장순복 교수님도 실학민 교수님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밥 한 번씩 사주시면서 힘내라고. 지원 협의회 네. 회장님으로 네, 계시거든요. 제가 또 대단하십니다. 도와드릴게요.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어떤 단체인지. 저는 200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5개 부처에게 통일안보 외교 교수로 임명돼가지고 대학교 공공기관에 강의 다니고 경남대학교 북한본 이게 통일 교수로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조 선생님처럼 1년에 제가 한 3,200회 정도를 강의를 다니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 지금 많은 정치인들, 외교관들이 당신만 잘 나가는 게 아니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조기 정착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의 좀 질을 좀 인도를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한데 배운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오 선생님 같은 이게 위대한 사람들 하면 좋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2011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제가 사단법인을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면서 그 이듬해 제가 또 사회적 교육을 엔터테인먼트 기획을 맡아가지고 칠보선 예술단이라는 단체도 만들었고 나름대로 한국 사회에 와서 그래도 짧은 시간에 많은 사회적 경험과 많은 대중들 앞에서 한반도 미래의 전략적 구상과 미래 통일에 대한 제가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비록 부끄럽지만 북한 사회에서 먹물을 먹은 거는 그 사회 구조와 사회 계층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중교육을 했지만은 어쩌다 보니까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저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일정 후회를 하는 적도 없고 다만 남은 인생을 내가 한 번 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더 힘과 내 능력을 발휘해서 같이 삶의 질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제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이탈해서 탈북해서 남한에 이제 의사가 된 우리 조소아 병원장님 그리고 5명의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 또 이호정님 또 북한 이탈 주민 자립 지원을 위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오태경 회장님, 정말 세 분은 대한민국의 애국자이십니다. 앞으로 세 분이 목표하고 있는 계획, 앞으로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일 있으면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양쪽 사회를 실제 살아보고 또 양쪽 사회에서 이게 굴러서 내 인생도 많이 이게 다듬어서 책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북한 사회는 이게 계급 사회고 출신 성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회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날 지금 한국에 와서 대학교에 많은 강의를 하면 학생들 앞에 공공기관에 공부대에서 제가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 다양한 분들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 딱 한 가지를 제가 정말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한국 사회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기회가 많아서 좋습니다. 이 기회는 누구든지 내가 대통령 할 수 있고 장관 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 할 수도 있고 내가 노력만 우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구든지 똑같이 주니까 이 좋은 기회, 이 좋은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궁지한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행복한 국민이라고 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좋은 기회를 가지고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더 높은 단계로 도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호정님.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수의 꿈을 이제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고향에 있을 때는 이제 그 꿈을 못 이뤘잖아요. 또 너무 배고픈 김에 그냥 먹고 사는 게 그냥 급급했으니까 이제 남한에 와서 그 못다 이룬 꿈을 좀 키우고 싶습니다. 가수로서의 꿈 네. 꼭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천성인가 봐요. 제가 엄마 쪽에 전부 다 엄마 사촌 가수 활동하고 있거든요. 예. 네. 앞으로 잘 가수가 부탁드립니다. 꼭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조수아 병원장님. 먼저 이렇게 너무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로 연결되는 어떤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고 또 그 강물이 또 바다를 흘러서 대양을 이루듯이 우리의 또 이게 작은 또 만남들이 또 우리의 또 먼저 온 선배들이 통일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서 좀 작은 역할을 하다 보면 언젠가 북한 의료라는 어떤 큰 세계 안에서 또 통일이라는 멀지 않고 가까운 미래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과 더불어 남북한 어로 통합 협력 역시 우리 모두의 꾸준한 준비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을 잇는 평화 통일 어로 협력의 장 남북 진로서 함께 해봤던데요. 오늘 정말 귀하신 세 분을 모시고 남과 북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통일의 장을 협력의 끈을 어른을 통해서 열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 살펴보았습니다. 세 분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북 진로서 더 많은 서로의 이해를 만들 수 있는 길의 장을 만들도록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